지난주에 제가 이제 연휴 들어가기 전에 추석 연휴 잘 보내서 이렇게 인사드린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습니다. 신용환 교수님, 신용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용환입니다. 네. 네. 시간이 네. 돌이켜보면 빨리 갔어요. 네, 뭐 일주일 저는 현장에서 계속 인사드리고 네. 지역민들 어울려서 특히 이제 전통시장 장보기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밑바닥에서 예. 정서나 또 경제적인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로 장보기를 할 때도 앞단에 안 있고 뒤에서 이렇게 조용조용 인사드리면서 물건 사면서 이제 여쭤보면 물건 사야 돼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거 여쭤봤죠. 예. 그 민생회복 쿠폰에 대해서 그 효과가 어떠냐? 시장에서의 반응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폄하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지만 네. 현장에서는 마중물 효과는 확실하다. 그게 이제 수치적으로 분석돼서 2.5배 또는 3배 정도의 승수 창출을 한다라는 게 1차 지급했을 때 효과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정확하게 지금 계량화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지만 효과가 있는 건 틀림없다. 그러니까 이 바닥 민심,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직접 우리 상인들 만나보시고 시민들 만나보시고 체감한 민심을 말씀하셨는데 소비 쿠폰 너무 좋다.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몇몇 정치인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문제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하는 일이나 잘 하라고 일단 하시고 왜냐하면 본인들이 추진했던 것 중에 잘못되고 그렇죠. 무산되고 지연되고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한두 개가. 그리고 예를 들어 서울시 같으면 집값이 올라가는 거를 틈을 타서 예. 한강뷰의 아파트를 뭘 어떻게 한다 하면서 일종의 그런 정치 행위만 하는 거잖아요. 정치 행위만. 물론 이제 행정에도 정무적 판단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만 네. 그렇게 일종의 이제 불을 오히려 기름을 붓는 그런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안정화되고 내려가기를 원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이제 특정 네. 소수의 어떤 자기 지지층을 향해서 기름을 붓는 이런 것들은 행정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을 위한 일인지 국익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자신의 정치를 위한 네, 정치 행위, 정치의 미래를 위한 일인지 우리 국민들이 잘 구분해야 된다. 특히 이제 그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보수층이 이제 예. 여러 갈래로 지금 갈려져 있고 서로 이해관계가 많이 다르잖아요. 윤호개인 세력의 등을 업은 현재 지도부 그들과 또 한 발짝 반발짝 비껴져 있었던 사람들 네. 이런 이해관계가 이제 많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그 틈바구니에서 그들의 공통 접점은 딱 하나죠. 오로지 기승전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그랬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오로지 네. 이제 발목 잡고 허리춤 잡고 내리는 이 부분에서만 일치를 하는. 제가 지난주 방송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프랭카드에다가 그 전주에는 혼자 다 해먹어라라고 네, 걸어져 네. 있었고, 저도 봤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국민의 일상 더 든든하게 이렇게 이제 해놨단 말이에요. 네. 언제 본인들이 국민의 일상을 챙겼어요?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면서 총칼을 들이댄 거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네. 진정한 사과 반성 없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마치 일상을 챙기는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어떤 그런 정당으로. 그렇네요. 이게 그들의 복원력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무서운 복원력이에요. 능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 언제 그랬냐는 듯 쓱 들어와서 마치 우리가 민생을 책임지고 우리가 경제를 책임지고 이런 집단인 것처럼 그러니까 냉부의 그런 논란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을 파괴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입 싹 닫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일상을 챙기자. 네.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추석 민심을 쭉 들어보셨지만은 어떻습니까? 이 내란 종식 또 이 개혁 과제 여기에 대한 뜻은 확고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그 들었는데. 확고한 것은 예. 뭐 정청래 대표도 SNS에 올렸던 걸 봤는데요. 그건 사실은 이제 너무나 당연해서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국민들은 네. 그에 대해서는 확고해요. 제가 어제 전화를 받은 국민의힘 기존 지지자였던 분이 너무너무 실망스럽다. 최소한 그에 대해서 사과 반성은 해야 된다. 국민의힘이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옛날에 이제 도의원을 하셨던 분이에요. 예. 최소한 사과 반성은 하고 해야 그 다음에 뭐를 기약해 볼 수 있는 거지.
무조건 아각거리면서 상대방의 발목 잡고 상대방의 뒷목만 잡아서 되는 일은 아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너무나 부끄럽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하. 그러니 내란 청산에 대한 것들 이런 염원이나 이 부분은 이제는 당연한 일처럼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민생, 경제, 네.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 결혼에 대한 거, 출산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국민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제 나가지겠죠. 그러니까 이 할 일은 하고 나서 말을 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기본적인 있다. 도의는 하고 나서 그죠?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고 뭐 지금 보니까 오늘 코스피가 열리면서 3,600을 돌파했다가 뭐 3,500선, 3,500 후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3,600 돌파 뭐 이 흐름은 계속 갈 것 같네요. 뭐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당연히 네. 여러 리포트를 보시지만 예측치를 보면 3,800 심지어 이제 4,000 요 정도를 올해 안에 당연히 찍는다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그것도 비아냥되는 세력이 있죠. 5,000 간다며 하고 하루 아침에 5,000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 분명히 시장이라는 건 출렁임이 있어요. 그것도 하루 아침에 수직으로 상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사이클이 다 있는 거고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지금의 펀더멘탈 국내의 어려운 상황 감안해서 4천을 간다. 대단한 거죠. 그거는 정책적 방향성을 봐야 되는 거죠. 네. 정부에서 어느 방향에 더 가치를 부여하는지를 보면 끊임없이 정부에서는 유동화, 유동자산 이런 쪽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부동산에 잠기는 고정화되는 그런 자산에 대한 투자를 가급적 자제를 하고 유동적인 부분에 기름을 부어서 네. 그건 빨리빨리 선순환이 일어나고 국가 경제가 도는 동력이 되잖아요. 그럼요. 그쪽으로 분명히 정책 방향 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 우리 여유자금 가지신 분들은 정부 정책 방향을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AI 관련된 각종 세계적인 리더들, 네. GPU 관련돼서 젠슨 또, 황이나 네, 야. 수많은 리더들이 왜 대한민국 대통령을 그렇게 만나요? 기존에 없었던 현상이잖아요. 기존에 열심히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만난 것도 있지만 윤석열 때는 그런 네. 잘 안 보였죠. 뭐 뻥카로 출근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 만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네.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방향성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네. 엊그제 제가 연휴 때 이렇게 유튜브에서 하나를 찾다가 예. AI 시대에는 왠지 젊은 사람들 일자리만 늘고 어르신들은 다 도태되고 소외될 것 같잖아요. 왠지 신기술에 대한 어떤 이해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늦거나 또 뒤처지는 건 사실이니까. 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AI가 보편화되면서 네. 어른들은 지시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예. AI한테 우리는 지금 명령 프롬프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명령 지시를 내려서. 정확하게 잘 네. 하는 사람이 훨씬 퍼포먼스가 좋은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예. 어르신들도 훨씬 자신감 있게 일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AI 시대 어르신들한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다. 왜냐하면 예. 요즘 보시면 주민센터 이런 데서도요 무료 이런 AI 관련된 맞아요. 특강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한참 우리 장모님께서 70대쯤 되셨을 때 포토샵 이런 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배우셨냐니까 주민센터에서 배우셨다고 저희보다 훨씬 더 아주 능숙하게 쓰시는 거 보고 놀란 적이 있거든요. 이제는 AI를 또 그렇게 네. 배우시고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코스피 사상 첫 3,600 돌파했다는 소식을 또 전해드리고 이제 이게 돌파 찍었다가 내려왔다 찍었다 내려왔다 이게 등락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지금 예.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라든지 환율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이게 찍기 어려운 거를 지금 찍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쭉 주면서 한두 가지 이렇게 탁탁 정부 사이드에 특히나 이제 대통령께서 하는 워딩을 잘 봐야 됩니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전면적 완화가 아니에요. AI라든지 특정 분야, 네. 반도체 관련된 분야 이런 분야에 투자가, 대한 예. 이제 기업들 또 그런 분야의 장점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회사들 그런 군들 네. 에 대해서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기본적인 네. 아젠다를 발제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글로벌의 큰 투자 기업들의 자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한국의 방향이 이 방향으로 가겠구나. 이재명 대통령 때 그런 게 일어나겠구나. 네. 그러면 산업 자본이
이런 자본시장에 세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게 예측이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 워딩을 잘 봐야 됩니다. 그 저희 추석 연휴 얘기하면서 코스피 지금 들어온 속보까지 정리를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희망찬, 그러니까 희망을 계속해서 가지게 되는 그런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 네. 이걸 추석 연휴 때 받고 아쉬웠죠. 사실은 추석 연휴 직전에 3,500을 돌파했잖아요. 그래서 밥상에 이게 이제 아주 주된 안주거리, 반찬거리로 등장할 수 있는 좋은 찬스였죠. 추석 밥상에 올라가는. 네네. 그리고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 유엔에 가서 이제 연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성과들이 분명히 크게 있단 네.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엉뚱하게 그 빵진숙 이런 논란들이 이제 오면서 보통 눈앞에는 이제 쉬운 아젠다가 빨리 보이니까 그 얘기가 그런 또 게 이제 올라가게 가려지고 되고. 물타기 하고 그리고 많이 아쉽죠. 국민의힘에서 이 냉장고를 부탁해 그 얘기를 또 하면서 네. 이거 지금 법적인 공방전으로 가 있습니다. 뭐 박수현, 강유정 뭐 대변인, 네, 네. 주진우 의원이 뭐 이제 고소고발. 또 그들이 박수현 이제 기본적으로 의원도 반박을 하고. 맞아요. 서로 이제 공방이 있는데 뭐 네. 시간대별로 공개하라고 난리를 쳤잖아요. 민주당의 대변인 백승하 대변인도 얘기를 했지만 언제 본인들이 뻥카를 보낼 때 한 번이라도 공개한 적이 있어요? 무슨 7시간 이걸 이제 거꾸로 악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일 텐데 네. 본인들이 술 먹고 뭐를 했을 때 하나라도 공개했어요? 그러면 저도에서 해상 선상 파티하고 다금바리 싫어고 하는 거 시간대로 공개했어요? 그렇네요. 내란 때도 시간대별로 여러 일에 대해서도 다 가리고 감추고 거짓말하고 하기 바빴잖아요. 특검이 와서 그나마 지금 이제 CCTV가 막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서야 예. 일부씩 이제 마지못해 인정하고 이러는 형국인데 네. 본인들은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밝힌 적이 없으면서 나란 일을 하고 외교 무대에서 돌아오는 길에 여러 가지 진두지휘를 하고 쭉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걸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 특징이 있어요. 이 민주 진보 쪽에서 착한 이 컴플렉스, 착한 사람 컴플렉스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탁 질문을 하면 네. 항상 모범생 컴플렉스인 거죠. 아. 답변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세세하게 막 또 오픈을 해요. 그러면 물론 또- 쌍방향 소통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다 해야죠. 정상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그런데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들이 그렇죠. 쉽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지금 국가 전산망이 마비되고 사람이 막 죽고 했는데 네. 거기서 희희낙낙 이들이 아마 처음에 이걸 문제 제기했을 때는 깔깔거리고 막 요리하고 뭐 이런 걸 상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을 거라고요. 근데- 프로그램 내용을 모르고. 네. 완전히 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이 프로그램에 가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런 거죠. K푸드의 글로벌 일종의 김혜경 여사와 마케터로서 기획자로서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그 아주 프로그램 극단적으로 보면 돼요. 축약하면 심플해요. 당신들이 맨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속이고 감추고 딴짓하고 술 먹고 하니까 그런 줄 알지. 우리는 할 일 다 하고 그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더 하는 거야. 플러스 알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일일이 답변을 하잖아요. 보면 네. 토론할 때 답변하는 자가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엉뚱하게 프레임을 악의적으로 짜서 프레임 전쟁을 하려는 거에 대해서는 네. 같은 프레임으로 맞서도 된다. 소통을 분명히 해야 되지만 이들이 이걸 소통의 관점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다. 프레임을 악의적으로 짜서 네. 나라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자기들만 희낙락한다라는 프레임으로 그 말하기가 쉽거든요. 아하.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뭔 소리야? 니들이 그러니까 다 남들도 그렇게 보여? 이런 아주 심플한 프레임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냉부에 보신 분들은 뭐 시청률도 사상 최고 네. 8.9% 찍었는데 보신 분들은 이거 했어야 되네. 네네. 잘했네. 이런 말씀 네, 많이 하시거든요. 몇 가지 관점이 보신 보여요. 분들은. 시래기를 주된 이제 그날의 네. 냉부의 주인공은 이재명 대통령도 김혜경 여사도 아니에요. 시래기입니다. 시래기가 주인공이에요. 실제 검색어에서도 1등으로 올라왔어요. 아마 외국 분들은 네. 모르셨을 거예요. 네, 시래기가 네. 뭔지. 네. 계속 엉뚱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은 실외기로 보내야 돼. 아유, 밖으로. 맘 놓고 있다 당했습니다. 이 시래기라는 게 우리가 흔히 이제 아. 주류가 있고 네. 일종의 비주류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메인이 있는데 그 어떤 사이드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그야말로 소외되고 어떤 서름받고 뭐 네. 이런 거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런 메시지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양구라고 하는 특정 지명을 거론을 하죠. 뭐 안 할 수도 있어요. 양구 정확히는 양구 펀치볼에서 재배하는 시래기 집산지가 있죠. 그 분지 지형이고 그래서 아마 시래기 자라는 조건에 되게 좋은가 봐요. 네, 그렇죠. 양구 그럼 양구가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몰표를 주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어려운 지역으로. 네, 볼 어려운 수 지역이죠. 예, 사실은 강원도. 나에게 꼭 지지를 하거나 내 편을 들거나 꼭 이것만이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통령께서는 골고루 전체를 다 특히나 소외받고 있는 어떤 예. 사람들 또 그런 지역들 그런 소재들을 가지고 글로벌화를 한다. 그러니까 외신들이 극찬을 하는 거죠. 독일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극찬들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고. 내신의 극찬. 네네. 결국은 이제 시청률이 모든 걸 말해주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되고 내용으로 판단하면 되는데 네.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짜가지고 공격하는 거. 이제 뭐 시청자분들 저희가 연휴 동안에도 계속 정리해 드렸으니까 네. 확실히 아실 것 같고. 그러니까 추석 민심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내란 종식, 청산 이 말씀을 뭐 기본은 깔고 그건 당연히 기본으로. 깔고 네네. 이제 이 소비 쿠폰이나 아니면 코스피의 상승을 얘기하면서 네. 야 이제 대한민국이 K 민주주의 거기 더 나아가서 K대연 K 문화 또 이 경제 살리는 이런 진심들 이게 추석 밥상에서 많이 논의가 네네. 됐을 터인데 네네. 아직 내랑 중식은 안 되고 이번에 꼭 해낸다는 정청래 대표 말도 있었지만은 담대하게 조용하게 해내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지금 중요한 말씀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는데 네. 담대하게 그 담대하게. 누구도 이 공평성,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게. 그렇죠. 예를 들어 과거의 지위가 높았다, 또 굉장히 핵심 어떤 요직에 있었다 이런 거에 일체 휘둘림 없이 지금 법무장관이 이제 구속영장 청구했죠. 박성재 전 네네. 장관 어제 이런 부분들이 특검이 이제 청구했습니다. 하나의 신호탄이 되고 줄줄이 사실은 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엊그제도 뭐 이거 해군 함정 뭐 얘기하다가 김성훈 씨 네. 많은 사람들이 구속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아닌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상황들이 지금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담대하게 그 담대함에는 이제 공평, 형평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겠죠. 그다음에 조용하게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새 정부 출범해서 인수위도 없이 출범해서 4개월 됐습니다. 네. 굉장히 일에 대해서 강도를 높여서 정말 일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일에 대한 게 가려져요. 다른 것들로 인해서. 그게 이제 내란 종식건으로만 가려지면 뭐 그 서로 상쇄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막 그걸 물을 휘젓고 물타기라는 빵진숙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렇네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물타기 되는 게 너무 안타깝죠. 일이 보여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요. 이재명 그래서 대통령 조용하고 강하게 담대하게. 네. 그래 이재명 대통령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네. 민주당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네. 담대하고 조용하게 네, 네. 일을 하고 있다.